이번 시간은 KBS 프로그램을 말한답니다. 오늘은 김태훈 시청자 평가원이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에 대해 의견을 전합니다. 김태훈 평가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태훈 평가원은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에 어떤 점에 주목했는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시간에 보통 TV 프로그램을 가져오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채널 제목이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인데 당연히 KBS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발견한 건 올해 1월 3일이었습니다. 썸네일은 짙은 검초록 바탕에 흰 글자로 쓴 3줄짜리 공지문이었는데요.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에서는 12.3 비상계엄 현장에 계셨던 분들의 다양한 증언을 기다립니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날은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정확하게 한 달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과연 어떤 증언들이 이 채널에 담길까? 오늘은 그 증언의 콘텐츠들과 이 채널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공지문이 나가고 또 일주일이 지난 1월 10일 첫 번째 콘텐츠가 올라왔습니다. 증언자는 밴드 전기뱀장어의 리더 황인경 씨였습니다. 사건 당일 그 시간에 황 씨는 동작구 집에서 이삿짐을 한창 싸고 있었답니다. 계엄 소식을 듣고 조금 고민하다가 차를 몰고 여의도로 달려간 건 11시 30분이었고요. 도착했을 때 헬기들이 국회 쪽에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광주 출신인데 어릴 적 부모님에게 들었던 5.18 계엄 때가 떠올랐다고 하더군요. 이 채널은 증언자에게 왜 국회로 향했나요? 라는 공통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이 질문이 이 채널의 핵심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혹은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평가하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하면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행동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저마다 고유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그 시민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황인경 씨가 국회로 향한 이유는 자동차를 가진 프리랜서였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이 화요일 심야에 발동됐는데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국회로 달려가고는 싶은데 대중교통이 끊기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분들, 또 다음 날 출근이 걱정되는 분들, 갈지 말지를 고민하지 않을까. 그에 비해 나는 차도 있고 출근 부담도 없으니 이번에는 내 차례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그를 국회로 이끌었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여기서 제작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비상계엄이 있고 정확하게 한 달 만에 공지문이 담긴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배경과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를 제작한 유종훈 PD에게 서면으로 전달받았는데요. 정은혜 아나운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은 향후 법원의 실체적 판단이 있겠지만 40여 년 만에 선포된 헌정사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공영미디어 KBS에 있어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시점마다 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기록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입니다. 비상계엄 직후 이를 어떻게 콘텐츠로 다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교양 다큐 센터 내에서 있었습니다. 여야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당일 현장에 있었던 이들의 증언을 채록하자는 제작진의 발제가 있었고 자체 논의를 거쳐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라는 콘텐츠를 시작하였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평가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이 채널에 현재 12분의 인터뷰가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콘텐츠가 쌓일 거라고 합니다. 몇 분을 소개해드리면 계엄군 차량을 직접 막아 화제가 된 김동연 씨, 계엄군 총구를 손으로 잡았던 민주당 대변인 안규령 씨, 또 국회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막았던 국민의힘 대변인 박상수 씨, 국회 앞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오종길 씨, 평범한 직장인 최진영 씨, 한양대 공대 교수인 오현옥 씨, 그리고 예비역 육군 준장인 최화식 씨 등이 저마다의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조회수가 많은 콘텐츠는 지난 4일에 올라온 육군 예비역 준장 최화식 씨 인터뷰입니다. 2014년에 전역하신 분인데 집에서 계엄령 선포되는 걸 보고 나는 국회로 가야 된다. 3, 4일 동안 집에 안 돌아올 것이다 하고 짐을 싸서 나섰다고 합니다. 그분은 군인들이 이미 국회의원들을 본청 안에 억류하고 있을 거로 보고 시민들이 국회 울타리를 둘러싸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시민과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이 3, 4일 정도 지속되면 국내 여론은 물론이고 국제 여론도 움직여서 계엄을 무력화시키지 않을까 기대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분들의 사연이 보태지면서
저의 기억도 매번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더 드립니다. 최근 여러 미디어에서도 그날에 대한 기록 작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방대한 양이 축적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KBS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들 기록물들을 바탕으로 후속으로 준비하고 계시거나 KBS 이름으로 꼭 해봤으면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질문 주신 대로 타 매체를 비롯해 여러 시민사회 단체에서 비상계엄을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공영방송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채록해서 콘텐츠로 남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콘텐츠 제작진은 추적 60분,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등을 만드는 KBS 교양 다큐 1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콘텐츠 역시 기록의 축적을 바탕으로 향후 추적 60분을 포함한 여러 시사 프로그램 방송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채널의 콘텐츠가 하나둘 쌓이는 것을 보면서 문득 어릴 때 봤던 특별 생방송 이상가족을 찾습니다가 떠올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 휴전 30주년 특별기획방송에서 제2부 생방송 이상가족을 찾습니다라는 일회성 코너로 기획됐습니다. 그런데 생방송 30분 만에 눈물의 첫 상봉이 이루어지면서 무려 138일 동안 454시간을 방송하는 세계 최장기간 연속 생방송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6.25 전쟁을 겪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서 2015년 10월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도 등재되었습니다. 지난 비상계엄 사건 또한 6.25 전쟁처럼 대한민국 전체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 현장에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기록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꾸준하게 지속되어서 향후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가 탄생하는 바탕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태훈 시청자